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에 왕도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니다. 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도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는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과 서양의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로 태어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한국 교육은 그 역사가 매우 깁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교육기관들을 세웠는데, 고구려에서는 뭐 태학 그리고 경당 이런 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신라에는 그 화랑제도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고려에 넘어오면서 국자감으로 발전했고,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으로 이어지면서 유교의 경전을 공부한 그런 자손들이 관직으로 등용되는 관문인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을 합쳐서 유치원과 함께 10년 동안을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계급에 따라서 다르게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양반 자녀들은 향리에서 서당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서원이 발달하고 서성의 뒤를 잇는 학풍과 학파가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의무교육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더욱 발달하게 된 이런 그 시나고그가 있는데, 회당이죠. 그 회당을 통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뭐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지만은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 재판을 해야 될 때에는 재판소로 사용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랍비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5살부터 9살까지 5년 동안에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토라인 모세오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10살부터 12살이 되는 3년 동안에는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어서 탈무드반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는 일반적이기보다는 특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면 상당한 후원과 지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로마 사회는 문맹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전통 교실인 서당과 유대인들의 교실인 회당에서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을 따라서 암송하고 있는 천자문과 사서 삼경의 암송 소리가 더 높았을 것이고, 붓을 써서 글씨를 잘 씀으로써 그 실력을 뽐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을 소리내어 암송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을 겁니다. 문제는 토론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유대학교의 전통에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습관이 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고,
한국에는 회초리를 들고 훈육하는 훈장님이 계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께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와 회초리를 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학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토론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학교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시켜온 방법을 보면은 교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조용히 해라. 떠들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을 곧바로 들어서 그대로 기억을 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대로 써내어라. 이런 교육을 했던 것이 오늘날은 좀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나가는 쪽으로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교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과 학생이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현장인 교실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모든 지식이 인터넷만 연결되어지면은 모두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다 들어옵니다.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랩탑으로 들어오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단어 몇 개만 치면은 그냥 줄줄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백과사전이 그냥 나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님이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줘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학생들은 앉아서 랩탑으로 또는 핸드폰으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그 시험의 대상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시험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맞게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잘못 말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실에서 내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라. 그리고 돌아서서 칠판의 저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기록하는 것을 모두 기억을 해야만 된다. 이런 시대에 살던 때의 교육 방식을 고집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시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백과사전보다 더 나은 지식을 줄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아주 유수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 투자해서 만들어낸 칸 아카데미라든지 또 무크라든지 오픈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무료 강좌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의를 한 내용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교실에서는 아직도 책을 펼쳐서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암기해야만 한다라는 교육을 하면은 뒤처진 세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현대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으로써 세계 교육 선진국들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 토론 위주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교실이 바뀌려면 먼저 선생님이 변화되어야 하고 선생님의 역할이 지금까지 지식 전달하던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호기심 있는 분야들을 서로 상의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지요.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어느 학생들이 어떤 곳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만 하고 학생이 아무리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대답이다, 잘못된 대답이다 라고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학생은 다른 학생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고 다른 의견일 따름이지 그 의견이 틀린 의견, 잘못된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말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발표도 하고 친구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웃거나 선생님이 또는 너 잘못됐어, 왜 그랬어 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절대로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지적을 당하고 나면 다음에는 나는 발표 안 해. 이제는 말 안 하고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어 버려야지. 수업 시간에 내가 말만 하면 친구들이 웃고
자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점점 뒤로 퇴보하면서 나는 말을 안 해야 돼. 나는 뭐를 잘못하나 봐. 이런 생각이 학생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싶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확실히 달라. 다르지 않은 학생도 있나 봐요.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근데 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려면 그만큼 더 공부를 해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함께 묶어 나가서 융합해 나가고 그리고 지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죠.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물고기를 잡아서 계속해서 뼈 발라서 입안에 넣어줘 가지고는 물고기가 맛있다는 것만 알지 그것을 어떻게 바다에 나가서 잡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 우리가 홍수같이 밀려오는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발굴해서 융합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교실에 함께 앉아있는 친구들이 경쟁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친구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지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의견을 내는데 누가 웃는다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뭐 비아냥거린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의견으로 받아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해주고 해야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친구들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친구가 없으면은 내 공부도 되지 않아요. 특히 토론식 수업을 하려면은요, 함께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내 혼자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니고 저 친구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나도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줘야 합니다. 교실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혼자 노트 필기하고 내가 혼자 암기하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다면은 지금은 함께 토론하고 함께 질문하고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죠.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단순히 그런 문제만 해결을 해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어질 겁니다. 교실에 만나는 친구가 정말 내 공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협업자다. 그리고 동업자다. 이런 생각까지를 하게 되면은 이 얼마나 좋은 그 미래형 인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정말 그 좋은 결과를 내야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친구와 공유하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도 나와 공유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모르는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미래형 인재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 미래의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능력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을 찾고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답을 하는 학생이다. 그러니 언젠가는 저 대답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파트너가 되어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 사이에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는 비밀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부르타 하세요. 내 의견을 친구에게 말하고 그 의견을 서로 좀 협력해서 하나로 만들어내세요 하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의견을 관철해 나가고 설명해 가는 동안에 내 의견이 굳건하게 설 뿐더러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경청하는 능력까지도 키워나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하부루타를 하게 되면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발견하게 되죠. 정답을 찾을 뿐더러 또 다양한 생각하는 방법,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해결 방법 등을 서로가 알게 됩니다. 하부루타의 원래 뜻이 대화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대화의 친구. 그래서 선생님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뿐더러 친구의 역할까지 맡아서 선생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게 되고 상대의 중요성을 알면서 국제 협상의 시대에 이 협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인재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협상을 이루어내는 그런 협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부루타 방법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대방을 제어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부루타이기 때문입니다. 하부루타를 하게 되면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엄지를 고추 세우고 내 의견이 최고야. 내 엄지가 상대방을 꺾이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내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관철을 시킬 수 있어요. 설득을 하세요. 자꾸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은 정말 그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화하고 논쟁하게 되면서 모든 뇌를 다 활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뇌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뇌를 구석구석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극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의 금융계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법조인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유대인 변호사들이 많은 이유는 끊임없이 협상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부루타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상대방 의견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좋은 협상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끊임없는 협상훈련으로 창의력을 끌어내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협상력이 높다는 것은 내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화되는 것도 아닌 제3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협상에서 대화에서 또 공부하는데 하부루타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내 의견이 옳다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친구의 생각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쌍방이 내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뭐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새로운 의견을 하나 도출해낼 수 있다면은 세 번째 방법이 나온다면은 친구도 실망하지 않고 내 마음도 충족시키고 하는 그 제3의 의견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협상입니다. 서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가도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임으로써 제3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길. 이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서 함께 배워야 하는 기술인 거예요. 지금 이제 암기식이 아니라 토론 방식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여러분 비근한 예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소풍을 가리고 의견 조사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교육을 위해서 박물관을 가야 되겠대요.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교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자연림으로 내보내서 아주 자연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교장 선생님은 이런 그 박물관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교감 선생님은 우리 그 자연에 내보내서 호연지기를 키워야 되겠다. 마음껏 뛰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그 결론을 내야 할까요?
학교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은 그러면 이 의견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적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 육적으로도 완전히 뛰어놀 수 있는 자연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찾자. 자연 현장으로 가되 영성 수련회를 가자.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두 사람이 모이면은 세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다. 토론식 수업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질문하는 기술들을 익히게 되는데 질문은 자주 해본 사람만이 잘합니다. 질문의 주제는 무엇이든지 무궁무진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주변 사물에서부터 고민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라고 하면 입을 딱 닫지요. 그 주제에 관해서 질문을 만들게 되고 생산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우리 학교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일반 조직에서 보면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듣고 하는 역할로 바뀌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의견을 많이 내서 또 더더군다나 토론식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학생이 주인이지 교실의 주인이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님이 가만히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라. 이런 교육은 이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생들이 연구해온 것을 많이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는 사이에 선생님은 그냥 교실에서 내가 이 교실을 평정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실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 우리가 미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실에 돌아가서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 위주가 아니라 바로 학생 위주로 내가 질문하는 내용을 서로 간에 대답하고 조합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좋은 토론의 준비가 되어지면은 미래형 인재가 되어지는 준비가 다 이루어진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